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인간의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거나 아니면 인간의 몸의 신비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통 우리가 뭐 유튜브에 뭐 인간의 몸에 대해서 뭐 좀 알려주는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에 이제 겨울이어서 엄청 추운데 막 왜 이렇게 추울 때 이렇게 떨나 뭐 그런 영상들 또는 다른 영상들 인간의 몸에 대해서 정말 신비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의사 같은 사람들 아니면 과학자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인간의 몸이 정말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위대하다고 말하냐면 이제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의 명언 중에 우리 몸에 100명의 의사가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의 그런 치유력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간의 발은 공학의 걸작이며 예술 작품이다 하면서 인간의 몸 전체를 정교한 공학적 설계와 예술적 완성도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구조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기능의 복잡성까지 칭송하는 구절이죠. 또한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몸은 별들의 물질로 만들어졌다 하면서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우주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주제를 왜 얘기하고 있냐면 제가 요즘에 공부하는 주제가 이제 생식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인간의 몸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몸 중에서도 특히 생식기의 구조나 기능이나 그런 걸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약간 학교에서 시험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공부하는 게 즐거워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보통 사람들이 어떤 공부를 하나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음악, 악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한다고 할 수 있고, 또는 요리에 대해서, 또는 역사가 정말 재미있어서 역사, 철학, 심리학, 또는 과학이나 수학에 대해서, 그리고 디지털 기술 같은 거, 또는 금융, 주식이나 부동산, 그리고 미술, 예술 등등 여러 가지 엄청나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각각 이제 모든 사람은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지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바로 인간의 몸, 그리고 인간의 몸 중에서도 특히 아기가 탄생되는 과정, 아기의 신비, 그리고 추가로 아기가 탄생될 수 있게 해주는 남자와 여자의 그런 생식 구조, 기능, 모양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저는 정말로 놀라운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 전에는 한 번도 그러니까 들어봤지만 그래도 잘 몰랐는데 뭔가 이번에 공부했을 때는 정말 큰 즐거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공부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제 생식기의 모양, 구조, 기능이 정말 신비롭기 때문이고, 이 지식이 저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보았을 때 정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지만 가장 재미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바로 인간의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세상을 창조한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인간의 몸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거라는 걸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비록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어도 인간의 몸이 정말 위대하고 완벽하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 중에서도 정말로 가장 신비하고 복합적이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저에게는 그것이 생식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뇌가 있잖아요. 근데 뇌가 없으면 죽죠. 하지만 뇌가 있어도 우리가 생식기가 없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후손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인류는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의 몸 중에서 생식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남자와 여자의 몸이 서로 달라요.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죠? 결혼을 한 사람들은 특히나 우리가 성생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 거예요. 우리가 이혼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저는 아직 결혼을 아직 안 했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혼을 하는 90%의 이유는 뭐 성격 차이 뭐 그런 거라고 하지만 사실상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서로에게 그 성생활, 그 성적으로 만족을 내가 느끼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리섹스를 하고 뭐 이혼을 하고 또 재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연애를 하면서 그냥 결혼을 안 하는 거죠. 왜냐면 연애는 헤어지는 게 되게 쉽지만 결혼은 더 복잡하잖아요. 그런 이유에서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성생활에서 서로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남자와 여자의 몸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고, 각각 다르지만 또 남자와 여자는 서로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몸, 특히 생식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한다면, 아, 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남편을 만족시킬 수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아내는 반대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오르가즘, 클라이맥스에 이르는 시간이나 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가 있는데, 첫 성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을 통계 자료로 보았을 때 남성의 54.2%는 만족감을 느꼈어요. 첫 성관계가. 하지만 여성은 55%가 신체적 불편함을 꼽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성은 성적 충족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파트너의 친밀감. 하지만 여성은 파트너의 친밀감이 가장 먼저였고 심리적 불안감을 꼽았어요. 남성의 경우는 대부분 만족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남성 생식 구조에 대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남성은 이제 발기 및 사정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뭐 발기가 정말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거 알았을 때 그런 것도 이제 해결할 수 있고, 또 세 번째로 제가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자연스러운 호기심이 있기 때문이다. 뭐 우리는 누구나 이제 우리 몸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잖아요. 뭐 나는 왜 이렇게 생겼고 왜 저렇게 생겼을까? 뭐 남자 여자의 몸이 왜 다를까? 이런 호기심은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건데, 이것에 대해서 올바른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이제 성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우리의 몸에 대해 공부하는 건 좋지만, 아이들에게 이거는 예를 들면은 섹스라는 건 정말로 좋고 위대한 일이지만 그것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가 커서 너의 마음과 너의 몸이 이제 완전히 준비가 됐을 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걸 지금도 해도 된다, 자유가 있다면 성개방으로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들으면은 지금 당장 해보고 싶고, 근데 또 몸도 마음도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호기심은 좋지만 지금 우리가 뭘 해도 되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 정확히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저는 생식학에 대해 공부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창조를 하셨을 때 정말 기쁨을 느끼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뭐 이렇게 탁 해서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만들었고, 또 만들기 전에 먼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게 창조했구나, 저는 그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이미지가 각각 다르지만 저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적 존재로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식기에 대한 그런 부끄러움이나 어색함이나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가 정말 부부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했을 때요. 그래서
그것을 올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뭔가 생식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뭔가 잘못된 거라고 느껴지지만, 하지만 사실상 이런 거에 대해 얘기하는 건 원래는 정말 좋은 거고, 이런 거를 가지고 많은 범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되게 어렵게 대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원래의 세계에서는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공부했을 때, 예를 들면은 정자 난자의 구조 크기 뭐야? 예를 들면은 전 정자가 정말로 가장 작은 세포인데 난자는 가장 큰 세포라는 걸 발견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궁금증이 또 있었어요. 왜 그렇게 생겼을까? 점점 공부하면서 그 궁금증이 해결됐고 정말 많은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또한 여성 생식기가 아기가 정말로 질은 정말 작은데 어떻게 아기가 거기서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질이 점점 커지고 확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놀랐고요. 정자가 난자를 이제 수정하는 과정 또는 태아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런 모든 것이 정말로 신비로웠습니다. 또한 정자가 이제 1회 사정할 때 총 정자의 수가 한 3,900만 개 정도, 엄청나게도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엄청 많이 나온다는 것도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네, 제 채널에 가시면은 제가 재생 목록으로 따로 만들어서 인간의 몸과 생식기의 그런 신비에 대한 영상을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영상들이 많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